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견해 차이로 불발됐던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서울 재건축값,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인데 차량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강에서 10여 개 편의점을 1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본 미니스톱이 거꾸로 서울시에 수십억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습니다. 외통위는 이 단일안을 지난 17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불발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 꺾인 모습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매매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승률이 미미하던 5월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업계에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으면 조합의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 상황이 이렇자 서울 재건축 매매 거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준공 30년 이상 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량을 집계해보니 5월엔 1,070건, 6월엔 723건이었던 게 이달엔 81건에 그쳤습니다. 갖고 계셨던 분들이 어떤 시장의 약간의 좀 변화 혹은 선거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잠재됐던 수요들이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올 상반기 중에 한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가격을 크게 낮춘다거나 혹은 지금 시세보다 좀 싸게 더 내놓는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역시 좀 낮아졌어요. 당장 못한다라면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시기의 문제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당분간 매매 가격과 거래량은 보합을 나타낼 것이란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최소 내년 총선까지 이 같은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6조 9,700억 원, 1조 2,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9.1%, 30.2% 증가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SUV 트렌드에 맞춰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출시하는 등 제품 믹스를 개선했고 소나타 신차 휴가 등이 더해지며 2분기 수익성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이번 실적 반등은 원화 약세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장사 성적표로 할 수 있는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차량 판매가 줄었음에도 실적이 반등한 이유는 급등한 환율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강에 11개 편의점을 1년 가까이 무단 점유해 부당 이득을 본 미니스톱이 거꾸로 서울시에 그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수십억 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영업에 이어 되려 수십억 원까지 내놓으라는 미니스톱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문다혜 기자가 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일본계 편의점 체인 미니스톱, 업계 5위로 국내의 매장만 2,500여 개에 달합니다. 한강 편의점 11개점을 11개월 넘게 무단 점유해온 미니스톱이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 편의점 매장 운영 비용을 도로 달라며 20억 원의 유익비 상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미니스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해 5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미니스톱의 불법 영업으로 1년여간 빈 서울시의 세수를 메꾸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미니스톱의 소송은 두 소송을 병합시켜 타격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억지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니스톱이 요구한 유익비는 편의점 영업에 필요한 보강 비용이고 유익비 상환은 임대차 계약 시에만 성립해 공유재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최소한 안전등급 B등급 정도로 안전조치를 해서 시설을 넘기라고 한 것이라며 당초 계약 당시 유지보수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니스톱이라는 회사가 한강공원 매점 운영 사업 계약서를 위반해서 계약 만료 후에 서울시의 시설물을 명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1년 동안 영업해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은 서울시에 20억 원의 유익비를 청구한 것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계약 기간이 1년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에 쓴 20억 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편의점을 무단 점유해놓고 도리어 시설물 보수 비용을 달라고 하는 미니스톱의 결정이 일본 이은그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미니스톱은 그렇지 않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소송과 관련한 미니스톱의 결정이 최대 주주인 일본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와서 8년 동안 서울시랑 일을 하면서 이런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쪽의 팀장이나 부장이 이거는 우리 최고 경영자나 일본 측에 있는 그 주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니스톱의 지분은 일본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은 지난 1990년 대상그룹과 이온그룹의 합작으로 출범했으나 올해 5월 대상이 보유 중인 101만 6천 주를 일본 이온그룹 측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니스톱의 지분 구조는 일본 이온그룹이 9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범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가 3.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건이 일본 측의 결정해야 한 것이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미니스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의 모든 결정 권한은 한국에 속해 있으며 중대 사안만 일본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또한 이번 건은 개별 점포에 관한 것이므로 일본 측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니스톱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계 기업이란 이유로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스톱이 일본산 제품을 알리는 홈페이지 노노재팬에 이름이 올라가며 실제 점주들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점주들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시민들의 자산인 한강공원을 무단 점유해 장사를 하고 서울시가 이를 문제 삼자 적반하장 맞소송을 하고 있는 미니스톱 얘기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미니스톱이 불법 영업을 해온 이유 그리고 소송의 뒷배경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불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1년이나 버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강변 편의점들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질 만큼 수익성이 좋은 매장들입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전국 상위 매출 매장을 앞다툴 정도로 업계에서 눈독을 들이는 곳인데요.
그런 만큼 향후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등 발생 비용보다 당장 편의점 수익이 더 낮기 때문에 점주들이 버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1년 무단 점유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이 향후에 보상해야 될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을 계산했다는 건데, 이렇게 장세훈 미니스톱 측은 소송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당 매장들의 주체가 아니라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억울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니스톱은 한강 편의점 11개소의 점유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강 미니스톱 매장들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한강공원에서 영업하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인 한드니24와 미니스톱이 컨소시엄 계약을 통해 손을 잡았고, 이들이 서울시와 11개 매장에 대한 운영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니스톱은 한드니24와 함께 컨소시엄 계약이 되어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 계약자는 미니스톱과 한드니24로 나옵니다. 또 미니스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맞소송을 살펴보면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가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도 궁금한데, 서울시는 왜 억지 소송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해당 매장들이 BOT 계약으로 체결된 점을 상환 사유가 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BOT 계약이란 민간 투자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서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 사업인데요. 더불어 유익비 상환은 임대차 계약 시에만 성립해 공유재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당초 계약 당시 미니스톱이 유지보수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러한 계약 조항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니스톱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맞소송에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서울시는 미니스톱의 유익비 상환 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의 타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두 사건 모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대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두 사건 모두 병합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점을 노려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소송 금액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감면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일본 기업들에 대해 불매 운동이 한창입니다. 노노재팬 사이트에 보면 미니스톱이 일본 기업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맞습니까? 네, 현재 한국 미니스톱 지부는 일본이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의 시작은 지난 1990년 대상그룹과 이온그룹의 합작으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한국 기업 대상이 전체 주식의 20%에 달하는 101만 6천 주를 보유 중이었는데요. 올해 5월 대상그룹이 일본 이온그룹 측에 전량 매각하며 모든 지분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국 미니스톱의 지분 구조는 일본 이온그룹이 96.06%를 차지하고 있고, 전범 기업인 일본 미쓰시비 기업이 3.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일본 자본이 지금 100%가 투자가 돼 있는 일본 그룹이 맞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무역 갈등으로 지금 일본 그룹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알려지게 된다면 향후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현재 미니스톱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인해 실제 점주들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브랜드로의 점주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해 초 중단된 일본 미니스톱 매각도 불매 운동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미니스톱은 지난해 11월부터 매각을 추진했는데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획이 시행되면서 몸값이 대폭 높아졌고, 이로 인해 대김에서 이견이 갈리며 최종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온그룹이 미니스톱의 몸값을 좀 더 올린 후 매각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불매 운동을 살펴보면 이런 관측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와 미니스톱 간의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 뒷이야기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6,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즉 초대형 IB로 도약합니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오는 25일, 신주 교부 예정일은 8월 9일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투자를 그룹 내 자본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수익 자산의 선순환 구조 달성과 자본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경영관리 정교화 및 평가 보상 연계, 자본관리 효율화 및 체질 개선 등 4대 핵심 과제를 세웠습니다. 또 자본관리 효율화와 체계적인 재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부문별 견실한 성장을 위한 지향점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JS티나가 16년 만에 대대적인 브랜드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주얼리와 핸드백에 이어 화장품 등 뷰티 라인업을 강화해 사업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전설로 불리는 정구호 디자이너를 전격 영입하고 젊은 층을 공략해 제2의 도약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JS티나가 한층 더 젊어진 이미지로 브랜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여성복 브랜드 구호와 휠라 코리아 등에서 이름을 날린 정구호 디자이너와 손을 잡았습니다. 가격대와 상품군을 확장해 주요 고객층을 20대 초반까지 낮춰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소비자와 함께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제너레이션의 소비자들을 좀 커버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건강한 JS티나 이미지가 좀 더 확장되어 좀 트렌디하고 시대에 더 맞는 핫한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번 리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주얼리는 기존보다 젊어진 디자인의 조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불이 비추면 형광등처럼 빛을 내는 네온 티아라,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저렴한 아이템인 키츠 조엘 시리즈 등을 내놨습니다. 브랜드 로고 티아라도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핸드백 등 자판은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기존 백화점에서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등으로 유통 전략을 수정해 40만 원대였던 소가죽 핸드백을 20만 원대 후반으로 낮추는 등 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소비자를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화장품 라인업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내년 봄 정식 출시를 목표로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 두 가지로 라인업을 정하고 2년 내 매출액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S티나는 이번 브랜드 새 단장을 통해 내수 시장의 매출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해외 시장을 겨냥해 경영 부진을 극복하고 매출 1조 원의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상반기 국민들에게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매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생활을 바꿔놨는데요. 이게 비단 국민경제 틀,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몰 등의 풍경도 많이 바꿔놨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제주도 청정공기보다 이곳이 더 깨끗합니다. 라고 마케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마케팅에서도 대세가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호텔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호텔 중에서도 특급 호텔이 그렇게 영향을 미세먼지에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받는다면서요? 네, 2019년 4월이었죠. 하나금융영역연구소가 2018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그 연구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이 미세먼지 누수가 많은 날 또 적은 날 사이 매출액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업종으로는 리조트 콘도의 매출액이 36%나 줄어들었고요. 다섯 번째로 특급 호텔의 매출액이 1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숙박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호텔이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뭐 특급 호텔하면 더 관리가 잘 돼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놀라운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이제 2019년 6월 34차 호텔 리조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장호욱 교수 연구로 이 내용을 보면 호텔 내부 곳곳에서 외부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장 교수의 연구는 미국의 힐튼 카바나 마이애미 비치의 발코니와
객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호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 호텔 내부 미세먼지는 객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상 활동, 그러니까 뭐 짐풀기라든가 옷 입기라든가 걷기 등의 활동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목욕 및 샤워 시에도 미세먼지가 검출되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해요. 한편 호텔 실내 청소가 이루어질 때는 아주 매우 높은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장 교수는 객실 내의 미세먼지는 모든 사람이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객실이나 수면 중인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호텔은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서 고객의 건강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잘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순간에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장 교수가 미국 호텔에서 측정한 가장 짙은 미세먼지 농도는요. PM10이 세제곱미터당 1665.9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40.4 마이크로미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이 정도라면 엄청 나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청소가 끝난 후에 1시간이 지나게 되면 카펫이나 표면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 전에 환기를 시켜서 미세먼지를 실외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다음 손님이 카펫을 걷거나 침대 시트에서 움직이게 되면 가라앉았던 미세먼지가 떠오르면서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호텔 인저 실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객실에서 공인된 측정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행동과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생한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포집한 다음 소각하거나 실외로 배출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철저한 객실 관리로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움직여도 맑은 공기가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경영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자, 우리 호텔의 미세먼지는 한라산 공기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선전한다면 뭐 최고로 지속성장 가능한 호텔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호텔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새겨드려야 할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온달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열사병 지수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매우 위험 단계에, 광주와 부산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31도, 춘천과 청주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목요일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